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팝 데몬 헌터스가 각각 골든글로브 3개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한화 약 11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페리스 인근에서 카약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54세 아버지가 7살 아들을 구한 뒤 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복지사 1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골든글로브 3개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도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해 3개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가 각 부문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부고니아 등의 작품과 경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 주연을 맡은 이병헌 배우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됐습니다. Lee Byung-hun, no other choice.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올라 주토피아 2 등과 경쟁합니다. 캐데어는 주제가상과 흥행 성취상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We feel like this is just this fun party that we want to continue that tradition and make sure people at home are watching a party, not just a TV show.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I cannot wait to see what they're wearing, of course, but just have that experience of all these A-listers taking in what a great opportunity this is. 영화와 TV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에서 이른바 K컬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배우 그리고 매기강 감독이 코리아 아메리칸 리더스 인 할리우드 칼 아너스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들 수상자들이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저한테는 커다란 영광이고 예전에 헐리우드에 혼자서 와서 되게 외롭게 제가 이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 긴 세월 동안 아주 실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Just so proud to hear from Korean audiences how much it means to them to see our representation on screen, and so I hope to continue to create projects that will kind of uplift us. We are represented as people that should be part of a larger collective and a community where we can share our culture and our stories. 칼은 영화, TV, 음악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창작자들이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한화 약 11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에게 주당 현금 $30에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넷플릭스가 제안한 주당 $27.75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And David Ellison is saying that all this is going to come out in public, that his messages with WBD CEO David Zaslav will be shared. Ellison is out there today seeking press and PR, seeking to make this pitch directly to shareholders. At the moment, the ball's back in WBD's court to see if the company has any public response to this hostile takeover bid. But normally this now sets up a tug of war. It's going to be a corporate tug of war, and it really is something right out of Succession. 적대적 인수합병은 상대 회사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수합병을 말합니다.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예정이라 트럼프 설득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쿠팡 INC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 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600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시진핑 주석에게 통보했고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H200은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해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성능을 약간 낮춘 AI 칩을 만들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 연방 규칙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가 각각 도입한 AI 규제를 하나로 통합해 기업들이 50개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혼선을 막겠다는 겁니다. 오픈 AI와 구글 등 빅테크는 국가 단위 규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민주, 공화 양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권한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선거 광고나 비동의 음란물 생성 등을 금지하는 주법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이번 행정명령이 향후 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곡물 생산 농민들을 대상으로 120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관세와 세금 정책 효과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The money will move by February 28th of 2026, but by the end of this month, so just in the next couple of weeks, every farmer that is able to apply for it will know exactly what that number looks like.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층을 고려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소셜미디어에서 조작한 사진과 영상으로 가상 납치를 가장해 몸값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인들은 문자로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조작된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돈은 절대 보내지 말고 즉시 가족과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증거를 저장해 911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페리스 인근에서 카약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54세 아버지가 7살 아들을 구한 뒤 숨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아들을 떠받든 상태로 물에 잠겨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붙잡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버지는 결국 숨졌고 아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두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복지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40분쯤 주커버그 병원 내 에이즈 클리닉에서 50대 사회복지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5인치 약 13cm 길이의 스테이크용 나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4살인 용의자는 과거에도 살인 미수와 흉기 난동 등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 지회가 무역의 날 행사와 함께 김창주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 지회가 무역의 날 행사와 함께 김창주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 차세대 무역인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6대에서는 지자체 또 신생 사업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생겨서 실질적인 우리 이사님들과 회원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심보다는 관심으로 또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우리 옥타가 하나 되도록 하고 LA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옥타 LA 이사진을 포함한 200여 명의 한인 무역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타운 공공안전 확보 등 유대계 커뮤니티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윌셔 템플, 카시센터 등과 공공안전 심포지엄과 한인 랍비대담 등을 잇따라 열고 한유대 커뮤니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인 최초 랍비인 안젤라 부우달은 한인 커뮤니티 재단 윤경복 대표와의 특별대담에서 랍비로서의 삶과 경험을 전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한인회는 지난 3일 유대계 단체들과 공공안전 심포지엄에서 한인타운 치안 강화를 위한 AI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한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크로포드 경찰국과 뉴욕주 경찰은 오렌지 카운티 파인부시 지역의 BB 아로마 스파에서 성매매 알선과 무면허 스파 운영 혐의로 40대 김모 씨와 50대 박모 씨를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남성 교사가 9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허세이 카운티 검찰청은 뉴저지 패터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양모 씨가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10월 22일 여학생 2명을 자신의 교실로 데려와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사탕을 주고 눈을 가린 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자이자 기혼자인 양 씨는 학교에서 해고됐으며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 위해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각 혐의당 최대 10년씩 모두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뷰티마스터 재단이 1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뷰티마스터 뷰티풀 스칼라십 장학재단은 올해 한인 학생 5명을 포함해 총 15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해 각각 $1,000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뷰티마스터 장학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조지아와 플로리다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사일 부대 지하 핵심 시설 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3-4m 길이의 세로로 긴 원뿔형 물체, 미국 본토에 있는 지하 미사일 발사 시설 사일로 안에 장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탄두입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은 트리아드라고 불리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사거리 13,000km의 최고속도 마하 23인 다탄두 ICBM 미니트맨3입니다. These airmen are responsible for one of the most critical mission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이런 ICBM을 운용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지난 4일까지 4번에 걸쳐 ICBM 현대화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명령하는 경우 ICBM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될 극비의 발사 통제실 내부와 요원들도 공개했습니다. We oversee the maintenance, operations, security, and if ordered by the president, the launch operations of the Minuteman III.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미니트맨3 400발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내 와이오밍, 몬타나, 노스다코타주의 ICBM 기지 외부 모습도 버젓이 내보냈습니다. 미니트맨3 다음 세대인 3세대 ICBM 센티넬의 개발 현장과 사일로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센티넬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시험의 재개를 선언했고 미국은 11월 초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어 센티넬의 본격적인 등장까지 예고한 건데 중국, 러시아의 추격에도 미국의 핵 주도권은 난공불락이라고 천명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일본 정부는 거대 지진이 뒤따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한 지역 방송국 사무실. 천장에 걸어둔 안내판이 요동치고 책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주차장에 세운 자동차도 좌우로 흔들립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일본 혼슈 동쪽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50km입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의 태평양 쪽 해안가에는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고됐지만 오늘 새벽까지 실제 해변에 도착한 파도의 높이는 20에서 70cm 정도로 관측됐습니다.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에선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육지에선 지진의 여파로 도호쿠 신칸센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보류됐고 아오모리에선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9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어젯밤 11시 50분 총리 관저로 출근하며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쯤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이 주의 정보는 일본 해구, 쿠릴 해구 주변의 진원 지역에서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주의를 촉구하는 정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 휴전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2단계 휴전으로 넘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9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1단계 휴전안이 거의 이행됐다며 조만간 2단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chieved the same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that's something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with President Trump. 1단계 구상안은 상호 공격 중단과 시신 및 인질 교환이 주요 내용이었고 2단계는 하마스 완전 무장 해제와 하마스 세력을 배제한 민간 정부 수립 등이 핵심입니다. 완전 무장 해제 등을 두고 하마스 강경파의 반대 여론 등으로 2단계 이행까진 크나큰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국제평화군이 가자 지구에 주둔해야 다음 단계 평화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완전 철군하면 무기를 완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제평화군 주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해제가 없다면 가자지구 철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연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단계 평화협상이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현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절을 하는 경배를 올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 번호는 부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지난 8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경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와의 접촉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당시 민주당 재선 의원인 A씨와 B씨를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겁니다. A 의원에게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현금 4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 고급 시계를 줬고 B 의원에게는 3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두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러 찾아와 절을 하는 경배 의식을 진행했다고도 진술했는데 특검이 확보한 자신의 수첩에도 금품 공여와 한 총재와의 만남 등과 관련된 세부 기록을 남겨놓은 것으로 추재됐습니다. 윤 씨는 이 밖에도 현재 여권의 유력 정치인 여럿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 C씨에 대해 한 총재를 만나 인사했지만 금품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도 대선 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며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내부 기록에도 윤 씨의 수첩 내용은 물론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돼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SBS에 금품 수수는 물론 통일교와 연관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B 씨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내란 사전 모의가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 씨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교육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엔 귀찮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던 노 씨는 오후부터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선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노 씨는 특검팀이 자신의 수첩의 일부만 강조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전 재판에선 노 씨가 사전 계엄 모의를 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비상계엄 하루 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화폰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의미는 축소했습니다. 그 비화폰이 수십만 되고 발신은 안 되는 비화폰이었습니다. 노 씨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을 감면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수사 조력자 제도 취지 설명을 허위 진술 강요로 말하는 건 실체를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열린 지 약 50일 만입니다.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결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개정안에 대해 계엄 관련 재판 중요성은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일선 법관들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회의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당초 논의 계획이 없었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따져 현장에서 긴급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안건들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상고심 제도에 대해선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법관의 인사제도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안이 가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한국 음악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그래미와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훨훨 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합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